점점 독일 내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독일 교통부 장관은 위기를 타개하고자 의회 연설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독일 국민들은 오히려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한 발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파장이 컸을까요? 독일 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지금까지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와 안전 시스템은 이미 우리를 10년 이상 앞서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독일 기자의 충격적인 취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독일 기자가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경험한 후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시아의 공항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대는 했지만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지금까지 본 어떤 유럽 공항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니까요. 프리다 클라인, 독일 타게스 슈피겔 국제부 기자로서 한국은 제 취재 목록에서 항상 후순위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여러 번 다녀왔지만 한국은 솔직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일본의 아류작 아닌가 하는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안내 표지판이 모두 4가지 언어로 되어 있더군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독일 공항은 아직도 영어 독일어만 간신히 표기하는데 말이에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짐이 언제 나올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더 진보된 시스템인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 모든 승객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교통카드 앱이랑 QR 결제더라고요. 잠깐, 이건 유럽에서도 고급 기술인데 여기선 모두가 당연하게 쓰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봤던 것처럼 보여주기식 기술이 아니라 실생활에 녹아든 기술이었죠. 서울행 열차에 탑승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가 펼쳐질수록 제 선입견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위로 수많은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서울은 강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구나. 처음으로 흥미가 생겼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독일에선 아직도 기차 안에서 인터넷이 끊기는 게 일상인데 말이에요. 이제 겨우 도착했을 뿐인데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기사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력에 세계가 주목한다라는 단순한 제목은 이제 부족해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니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저는 서울 시내로 나섰습니다. 스크린도어 취재가 이번 출장의 주목적이었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거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보도블록, 가로수 아래 작은 화단들,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의 청결함이 인상적이었죠.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 발매기에서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다가오셨어요. 외국인이신가요? 교통카드가 더 편해요. 영어로 말씀하시더군요. 놀랍게도 그분은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영어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교통카드를 구입한 저는 드디어 서울 지하철을 탑승했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스크린도어였어요. 투명한 유리문이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가 도착하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이 도입하려는 기술이구나 생각하면서 유심히 관찰했죠. 놀라운 건 스크린도어만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시간 간격으로 도착하는 열차, 선명한 안내방송과 다국어 지원, 심지어 플랫폼의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느낌이었죠. 열차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좌석 위에는 노약자석 표시가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타고 다니던 베를린 지하철의 소란스러움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완벽하게 터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된다고 속으로 감탄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역에서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휴대폰을 잃어버려 당황하고 있었는데 즉시 역무원이 달려와 영어로 대화하며 분실물 센터에 연락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지하철 노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경험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너무나 달랐죠. 중국은 화려하지만 실용성이 떨어지는 인프라가 많았고 일본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철저히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죠. 스크린도어를 더 자세히 취재하기 위해 저는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담당자는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어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역사부터 현재 기술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 도입했지만 이제는 공기질 관리와 에너지 효율성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분의 설명이었어요. 저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만들지 않아요.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죠.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술 자체에만 집중했나요? 사용자 경험보다 기술의 첨단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죠. 인터뷰를 마치고 실제 스크린도어 관리 현장도 방문했어요. 정비사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또 하나 놀란 점은 세심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열차 전에 모든 스크린도어를 점검하고 센서 하나하나까지 확인한다고 하더군요. 안전에는 타협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독일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까요? 비용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인명피해와 사고 예방을 생각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이 될 텐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베를린 교통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프리다입니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지금 취재 중인데. 네,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왜 아직도 도입을 망설이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죠. 예산 문제, 기술적 어려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모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지하철 플랫폼에 다시 서서 저는 묘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독일이 실은 이런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사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마음먹고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교통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베를린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기 정말 놀라워. 우리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야. 한국은 뭐라고 해야 할까? 미래를 사는 것 같아. 지하철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느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한 외국인 승객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어로 도움을 청했는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놀랍게도 주변에 있던 한국인 승객들이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분실한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주었고 다른 사람은 역무원을 불러왔어요. 곧 역무원이 영어로 상황을 파악하고 분실물 센터에 연락했죠. 그리고 채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열차에서 찾은 휴대폰이 인계되었습니다. 외국인은 감격해하며 고마움을 표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 모른 척하거나 최선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라는 조언 정도로 그쳤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타인의 어려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시스템도 그런 도움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시청에 도착해 담당자를 만났을 때 저는 솔직하게 제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독일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아시아의 모방품쯤으로 여겼는데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더군요. 담당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중요한 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인터뷰 내내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시민 중심 설계라는 개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스크린도어는 단지 안전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약속이었던 거죠. 우리는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그날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나라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아시아를 무시하고 우리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했던 태도가 부끄러워졌어요. 서울에서의 취재 사흘째, 저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원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안내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공학부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죠. 캠퍼스로 향하는 길, 저는 또다시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환승역에서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벽에 부착된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띄었죠. 터치스크린으로 경로를 검색하자 최적의 환승 루트와 예상 소요 시간까지 알려주더군요. 심지어 혼잡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에 도착해 만난 교수님은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도입할 때 단계를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오래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니까요. 이건 저에게 큰 통찰이었어요. 독일은 기존 시스템의 무게에 짓눌려 혁신이 느린 반면 한국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교수님이 언급한 한글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아주 적합한 문자 체계예요. 논리적이고 조합 가능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유리하죠. 저는 처음 듣는 관점이라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한글의 구조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디지털 인터페이스 설계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서 오류율이 낮고 정보 처리가 더 효율적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언어가 기술 발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니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죠. 이후 저는 교수님과 함께 대학 내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학생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교통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승객 흐름을 분석하고 열차 운행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죠. 이것이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 도입될 기술입니다. 승객 한 명 한 명의 이동 패턴까지 고려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단지 기술이 발달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은 그 이상이었던 거죠. 기술과 인간,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라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 국가로서의 한국을 소개해야겠다고요. 취재 나흘째, 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동이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노인 부부를 만났죠. 두 분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계셨는데 제가 외국인 기자라고 소개하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사람을 배웠어요. 이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어요. 계속해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이후의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교육을 중시했던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할머니도 이야기에 동참하셨어요. 우리 세대는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았어요. 내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독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현재의 편안함만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망설였나요?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설치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에서 저는 깊은 지혜를 느꼈어요. 안전과 편리함 사이에서 안전을 선택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거죠. 대화를 마치고 저는 그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런데 헤어지기 전 할아버지가 한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기자님, 한국의 기술은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봐주세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인사동 거리를 따라 걸으며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기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판,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건물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였어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시설인데 단순히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마음이 담긴 기술의 예가 아닐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 기사의 제목을 다시 생각했어요. 한국 기술의 비밀이 아니라 기술 속에 담긴 한국의 마음으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기술 리포터가 아니라 문화의 통역사가 된 느낌이었어요.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터뷰를 계획했어요. 서울 디지털 재단의 책임자와 만나기로 했죠. 그분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느낀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밀려왔어요.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자 책임자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스크린도어 기술만 취재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내면서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철학이라는 걸요.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우리의 기술적인 면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합의와 문화적 배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정확히 제가 경험한 과정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이어가며 책임자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시민 중심으로 설계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술을 도입할 때 항상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접근성, 안전성, 그리고 포용성이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독일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효율성과 비용만 따지고 포용성은 후순위로 미루었나요? 스크린도어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도 결국은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경제적 관점 때문이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기획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제목은 미래는 조용히 준비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본 내일로 정했죠. 이 기획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 배워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베를린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기획안을 보내드릴게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다룰 거예요. 편집장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제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곧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아요, 프리다. 돌아오면 자세히 논의합시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뒤흔든 장소가 되었죠. 이제 저는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선, 나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기획서를 다듬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인천공항의 첫인상,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낯선 일을 돕는 시민들의 모습, 노인 부부의 지혜로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기획서의 첫 문장을 쓰면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곳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대한민국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이 문장이 제가 전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죠. 비행기가 베를린에 착륙하면서 저는 이제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유럽에 알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공유하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편견과 싸우는 여정이기도 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취재에서 한국 관련 취재는 제가 전담하겠다고 요청하기로요. 더 이상 한국은 저에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미래의 시작점이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편집실에서 제 다큐멘터리 기획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편집장과 여러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열정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의 표정이 점차 관심으로 바뀌는 것이 보였죠. 프리다,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니 정말 놀랍군. 편집장이 말했어요. 제가 찍어온 서울 지하철 영상과 인터뷰 녹취록이 그들의 관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 기획안이 승인되었고 3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내용이 독일 교통부에도 전달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취재가 실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베를린의 지하철역에 들어서면서 저는 새삼 한국과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지저분한 플랫폼, 불규칙한 열차 도착, 부족한 안내 시스템.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제저널리스트 협회의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아시아 취재 세션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일본과 중국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간과해온 나라에 대해서요. 제 발표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동료 기자들이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했고 몇몇은 후속 취재에 관심을 보였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편집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프리다, 우리가 한국 특파원 자리를 만들까 해. 내가 맡아줄 수 있겠어? 그 제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지 스크린도어 기술을 취재하러 갔던 곳이 이제는 제 커리어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네, 물론이죠. 한국 관련 취재는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기 취재가 아니라 특파원으로서였죠.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처음 왔을 때의 그 낯선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곳은 더 이상 이국적인 취재지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된 곳이었죠.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선물해 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유럽에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엔딩 내레이션처럼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저는 한국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세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방식으로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나라였습니다. 스크린도어는 단지 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